안녕하세요. 향수 읽어주는 여자 한인알다입니다. 이번에 KT에서 오디오 AI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운 좋게 선정이 되어서 제 목소리 AI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목소리, 그리고 이번 그 오디오 AI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음성 AI들보다는 감정을 좀 담아서 네, 읽어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귀에 듣기에 괜찮더라고요. 네. 아시겠지만 기계음으로 말을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이유가 감정이 안 실려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 목소리로 AI가 만들어지고 저의 그 감정이 담겨져 있는 그 목소리 AI여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으로 영상을 지금 만들어 봅니다. 제 책 I Love Perfume의 서문을 저의 목소리 AI가 읽어드릴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향수 만드는 향수 읽어주는 여자 한이알다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서문을 쓰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처하고 저는 향수책을 쓰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향수를 조향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최대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글로 적고 향으로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비대면, 화상회의, 음성 기반 소통 애플리케이션 등 덕분에 여전히 제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답답한 공간을 나와 사람들과 어울리고픈 마음과 책을 마감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계속 충돌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들을 공기 중으로 분사했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나일강, 최고급 리조트의 로비, 파리의 어느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 듯한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따뜻한 커피를 내려서 1920년대 파리를 만나기 좋은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이미 Night in Paris의 오프닝 삽입곡 See Two Boys 마민드를 틀어놓고 1921년 출시된 샤넬 넘버5를 허공에 분사해 그때 파리의 어느 카페에서 글을 쓰는 기분을 만끽하면서 가상현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즐겁고 향기로운 생각을 하면서 노트북 화면을 끊임없이 쳐다보며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지 참으로 더딘 글쓰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할 일까지 생겨 집필 기간은 늘어만 가서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비록 엉덩이와 허리는 욱신욱신했지만 즐거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향수에 대해서 짤막하게라도 써두었던 블로그 글들을 다시 꺼내고 제 삶의 다양한 순간들에서 제게 닿았던 향수들, 향수 강의와 행사들을 통해 뵌 많은 분들과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렇게나 흘러가 버린 줄 알았던 시간들 속에 향수가 있었고 지나고 나니 참으로 향기로운 시간이었음에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큰 계획 없이 갔던 파리였습니다. 그해 겨울 파리에서 운 좋게 프란시스 커전과 같은 마스터 조향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향수 세계로의 여정이요. 향의 길이 보인다던 마스터 조향사 빼뜨롱 뒤쇼프의 말이 궁금했던 제가 이제는 어렴풋하게나 그의 말을 이해하며 저만의 향의 길을 그려봅니다. 향수를 만들어 나가면서 400여 개 이상의 향수를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리고 1천여 명이 넘는 분들을 오프라인 향수 강의, 행사 때 뵈면서요. 제가 궁금해서 향수에 대해서 찾아보고 쓴 글들이 국내 향수 브랜드 담당자들이 찾아 읽는 글이 되었고 그렇게 니치 향수 브랜드 창업자들, 조향사들, 임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찾는 사람이 되어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나중에는 해외 론칭 행사에 초대받는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향수에 대해 강의하고
전시나 미디어 행사를 진행하는 큰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만났던 분들 덕분에 더욱 풍성하게 이야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향수 책 제안을 받았을 때 향수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제게 말하던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림도 입으로 먹는 음식도 귀로 듣는 음악도 손에 잡히는 옷도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잡히지도 않는 향수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분들을 떠올리며 정보 서적이 아닌 향수에 관한 이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쓰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마스터 조향사들, 니치 향수 브랜드 설립자들과의 향기로웠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향수를 만드는지, 또 지금까지 향수에 관해 제가 배운 내용 외 사람마다 향수를 다르게 느끼는 지 등에 대해 적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향수 매장에 갔을 때 자주 듣는 향수의 계열 노트에 따른 향수들, 향수 시향하는 방법 등과 관련해 제가 평소에 자주 들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적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매장에 가서 브랜드에서 추천하는 향수도 좋고 나의 감정과 기억에 기반의 책에 나오는 향수들을 선택하셔서 시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향수 100개 정도만 추천해 드리려 했는데 각 계열 향료별 향이 가진 두께감, 높이차 등 저마다 다른 매력들이 있어 적다 보니 이 책에는 200여 개의 향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조향사는 하나의 향수를 만들지만 그 향수를 맡는 사람들에 따라 다양한 향수로 완성됩니다. 제가 만든 향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대왕 향수는 따스한 햇살, 마른 나무 기둥들, 그 안에서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랑가득한 마음으로 백성을 살뜰히 살피기 위해 애쓰시는 세종대왕을 떠올리며 샌다로드의 우디함과 베티버의 자연의 흙내에 엠버의 따스함을 담아보려 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향이 절에서의 향불이 되고 달콤하고 파우더, 리안 향 혹은 강한 향이나 약한 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향수에 대한 리뷰를 읽는 것이 즐겁습니다. 제가 만든 하나의 향이 수천 수만 가지의 향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의 기억 속을 행하는 기분도 들기 때문입니다. 향수는 사랑과 같아요. 정답이 없어요. 파리의 조향사들이 제게 해준 말입니다. 향수는 정답이 없습니다. 당신이 좋으면 당신에게 좋은 향수, 곧 당신의 향수입니다. 친구들이 당신의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좋다고 하면 그 향수도 좋은 향수입니다. 주변 사람, 들보다 내가 좋아하는 향수가 내 향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맞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이니까요. 제게 향수는 나라는 사람이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또한 향수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때때로 향수가 어렵다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에 좋다고 반응해야 할지조차 어려워하고 익숙하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찾는 과정은 나를 찾는 과정이기도 해요. 내게 맞는 향수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인생을 찾기 위해 나라는 사람을 알아나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향수를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기고 향수의 세계를 탐험해 나가면서 자신을 알아나가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향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용어 때문입니다. 향수 산업이 현재처럼 발달하게 된 것은 서유럽의 영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향수는 당연히 서유럽의 문화를 반영한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향수업계에서 향의 노트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향료는 요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식재료, 향신료와 같은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향수 업계에서는 주로 영어 그대로 사용하고 요리 업계 또는 한의학 업계에서는 한문 명칭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향수 업계에서는 너트메그, 클로브, 시나몬이라 말하는 것을 요리에서는 육두구, 정향 육개나무라고 씁니다. 또한 향수 업계에서는 자몽이나 장미 대신 그레이프 프루트, 로즈로 영어, 발음 그대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향수에 관한 책이고 저는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향수를 만나러 또는 구매하러 갔을 때는 향수업계의 단어들이 친밀하게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향수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향수 브랜드와 이름은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기보다 브랜드에서 표기한 이름을 활용하여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되도록 한국적 정서에 기반하여 적었으니 다 파리의 아침의 향, 이베리아의 해 진력 춤추는 집시, 프로방스의 할머니, 댁 뒷마당의 라즈베리보다는 무덥고 꿉꿉한 여름날 편의점 문을 열었을 때 시원하고 건조한 에어컨 바람에 실려오는 라면 향을 만나는 환희의 순간같이 말이죠. 책에 추천한 향수들과 함께 그 향수를 조금 더 상상하기 좋은 일부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지만요. 영화, 음악, 음식도 함께 적었습니다. 향수의 후각적 경험을 시각, 청각, 미각, 그리고 이 책을 넘기는 촉각과 함께 공감각적으로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이 책을 통해 향수가 나의 감정과 기억을, 나의 일상을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향수와 함께하는 네, 순간을 어떻게 잘 삶을 들으셨을까요? 향유하시길 제가 바랍니다. 읽어주는 거랑 비슷하게 읽어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그래도 감정이 담겨져 있어서 듣기에 거부감이 많이 좀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의 책 I Love Perfume의 서문을 들으셨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지만 저는 신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고 정말 로봇이라는 존재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생김새를 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어릴 때부터 SF, 만화, 영화 이런 거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저는 그 로봇과 인간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 생각을 했을 때요. 로봇과 사람의 차이를 향으로 구별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내가 나인 이유는 나의 기억과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기억과 감정은 아무리 대단한 AI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래서 모든 그 기록들을 내가 하는 행위, 모든 손을 이렇게 3번 저었다 이런 식의 나의 모든 행위를 기억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저장하는 시스템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억과 감정에 또 영향을 미치는 향수에 제가 향수를 창작을 하고 또 향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더욱더 더 중요해지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저는 계속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질 예정이니까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거를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